좋아. 그런 만큼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은 이 합의를 다 마저 이행하기를 바라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뤄주겠다. 네, 첫 순서 정치와 호장용 시간입니다. 한미 정상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원하는 걸 이루어주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금 의원님.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은 1월 아니면 2월 정도에 열릴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서울 답방이 이루어진다면 올해 안에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북쪽 사정이지 않습니까? 예. 올 수 있을까요? 글쎄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과연 답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아니면 2월에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전에 답방이 있기를 바라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와 관련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몇 차례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있기는 했지만 북한의 정상이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세계에 다시 이 주의를 환기하고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가능성은 반반. 청와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던데 일각에서는 이미 12월 중순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로 올 것이다. 이걸 상정을 해놓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측의 사정.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서울에 올 수 있는 대외적인 환경, 정치적인 환경, 국제적인 환경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아무래도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본인은 비핵화에 대한 초보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에 상응하는 이제 제재 완화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겠지만 엊그저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제재는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선 비핵화 입장 이 부분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 비핵화냐 아니면 선 제재 완화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절충점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제 뭔가의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한 시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재 완화라는 이런 어떤 선물을 받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비핵화에 대한 이제 진정성 있는 어떤 진전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만약에 서울로 답방이 온다면 거기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적어도 이후에 이루어질 북미 회담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 정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안고 있는 고민이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저는 서울에 조금 편하게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미국도 지금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고 제재에 관해서는요. 북한도 이제 내놓을 건 다 내놨는데 미국이 계속 요구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서울에 답방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그 전에 와서 하든 그 전에 하든 추가로 새로운 비핵화 방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텐데 그렇게 되면 답방을 하더라도 굉장히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선언적인 어떤 의미만 가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너무 선언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갖는다면 그것이 남북 정상회담에 갖는 어떤 정치적 의미나 상징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도 저는 고민이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게 레토릭으로 선언적 의미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고 뭔가 좀 더 진일보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어떤 지혜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것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 한 달 후에면 본인이 아마 신년사를 발표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이 신년사를 통해서 이후에 어떤 비핵화
또 북한의 어떤 그 개혁 개방이나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입장을 발표해야 되는 입장이라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답방, 신년사 이런 거와 맞물려서 어쨌든 결단의 시점은 조금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저는. 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오게 된다면 예. 결국 나중에 이제 다음 밟을 스텝은 북미 정상회담이고 비핵화 진전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서울 답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방이 그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번에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년 1월이나 2월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측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온적일 것이다. 이미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고 더 이상 가기는 어렵다는 그 예측들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G20을 계기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하고 또 답방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은 이 상태로 계속 가기 어려운 점이 미국의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북한 입장에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1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이 대북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냐 그런 신뢰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어느 쪽 단계적으로 가건 또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하건 간에 양측의 신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북한 측에서도 좀 어떤 조치를 내놓기를 저로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구 한 바퀴 돌면서 지금 순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인데 청와대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감찰반 전원이 교체됐는데 이 사안을 뭐 대통령은 기내에서 그 질문이 나오니까 뭐 좀 피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먼저 사과 성명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청와대에서 그 특별감찰관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은 당연히 심각한 일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국민들께 그 송구스러운 입장입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대통령께서 청와대 자체적인 해법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대통령께서 순방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정치적 해법이나 뭐 해석이 여지가 있는 그런 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상황 파악도 예, 일단 그 청와대에서 어쨌거나 이 특감반원들 사이에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은 검찰에서 감찰 중이니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 직원 비위 사건이 11월에 3번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국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저도 아마 제 기억과 상식으로는 역대 정부 중에 청와대 기강이 이렇게 엉망인 정권은 저는 없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뭐 대낮에 평일에 골프를 치고 또 어떤 그 압력성 그 인사청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그 한두 사람의 어떤 일탈 이걸로 보기에는 그다음에 문제 발생과 처리 과정을 보면 저는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긴장감이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히 그 부분이 이제까지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도 또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의 압승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기강 회의를 가져오고 그 부분이 바로 청와대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느슨해진 거는 확실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부분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게 무슨 특감반 직원들을 전원 원대복귀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진단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가장 정상에 있는 조국 수석에 대한 사퇴 요구가 야당은 물론 지금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홍천 의원이 뭐 수위 조절은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물러나라는 얘기였잖아요. 근데 물론 오늘 그 이해찬 대표가 기자회견 했죠. 사퇴 요구는 야당의 정치 공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금 의원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우선 인사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특히 청와대 비서진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순방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다만 이제 청와대에서 취한 조치를 보면 조치 자체는 신속하게 잘 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한 비서관에 대해서 즉각 면직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번에 특감반원들을 전원 복귀시키는 것도 이제 신속한 조치인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에서도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감찰을 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좀 선제적으로 공개를 해서 국민들한테 투명한 모습을 보이면 이제 어느 정부에서나 청와대에서 개인적인 일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다만 다른 차이가 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대처를 해서 재발이 안 일어나도록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감찰 중이라서 공개하기 어렵다. 또 비위를 저지르지 않은 감찰반원들한테 폐가 될까 봐 그렇다는 식의 얘기를 함으로써 자꾸 불신을 키우지 않나. 그런 부분의 대처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조국 수석이 사실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검찰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뭐 정치인 출신도 아니라서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혁신 내지는 적폐청산 이런 부분에서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었거든요.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조국 수석 사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께서는 어느 선에서 지금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지? 저는 아무래도 민정 그 수석실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그 수석 비서관이 이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러나야 된다고 보시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민정이라는 부분이 사실 소리가 없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네. 조용하게 정부 기강을 바로잡고 또 조용하게 국민의 어떤 여론, 바닥 민심을 대통령께 전하는 눈과 귀가 돼야 되는데 이 조직에서 대놓고 이렇게 크게 사고를 치고 돌아다닌다면 이건 그 책임자가 스스로 누가 물러나라고 요구하기 전에 내가 책임을 느끼고 물러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도리고 또 참모로서의 저는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안 가고 안 물러나고 계속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조국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그 상징적인 관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 있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뭐 나쁠 게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저런 분들이 있어서 민심 위반을 초래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혀 나쁠 게 없지요. 네, 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답니다. 결국 지금 이 청와대 문제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것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되고 있다면 사실은 청와대에서 조그만 실수가 있더라도 저희가 조치를 취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청와대의 기강 문제가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좀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태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계속 문제가 되면 사실 여당 입장에서는 더 힘들고 야당도 계속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쨌거나 저희가 계속 잘해서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에서 실적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수석이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지금 작업이 중단될 수가 있다는 걱정이 당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이라든가 검찰개혁 작업을 민정에서 많이 해왔는데 대체 인물이 또 적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그런 작업은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 원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